일본 정부가 기어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지난달 시작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3가지 첨단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이달 말부터 1,100여 개의 전략물자 전부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일본에서 이들 품목들을 수입할 때 우대 조치가 사라져 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로부터 90일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경제와 기업은 초비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들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면 만들려는 제품과 최종 판매처 등을 증빙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서류 보완 등을 요구하며 허가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 1,100여 개 전략물자 외에도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 전용될 수 있는 민수용 품목들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수출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 정부가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들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에 우리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학과 기계, 자동차 부품과 비금속 등 우리 주력 산업의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다는 취약점을 겨냥한 겁니다. 이런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수출 규제로 현실화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일본 수입품의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세금 감면과 금융 지원, 규제 해제 등 총력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첨단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단기간에 이뤄내기 어려워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대항 조치로 일본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기로 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호 보복 조치가 확대되고 장기화될 경우 두 나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고 IT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도 파괴시키는 등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백색 국가 명단 제외가 우리 기업들의 피해로 현실화될 때까지는 아직 3, 4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일 두 나라 정부는 외교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내 경제적인 파국만은 막아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